네, 안녕하세요. 엠비어스 모바일 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홍중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차별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윈도우 애저를 활용한 윈도우 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로 제 소개를 드리면 엠비어스 모바일 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KT 에코노베이션 글로벌 아키텍트 2기 멘토 활동을 하고 있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번역서, 특히 비기닝 윈도우즈 폰 7 디벨롭먼트 한국어판을 번역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윈도우 애저가 무엇인지, 애저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사례, 그리고 서비스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데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윈도우 애저와 윈도우 폰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먼저 SQL 애저의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애저에 WCF 서비스를 구현해서 올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폰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 애저란 어떤 것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윈도우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규모 변경이 자유로운, 즉 스케일러비티를 자랑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주요 서비스로는 컴퓨팅, 그리고 스토리지 두 가지가 있는데 컴퓨팅은 클라우드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이고 스토리지는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윈도우 애저 플랫폼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운영체제에 해당하는 윈도우 애저. 윈도우 애저는 이제 서비스 개발, 호스팅,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SQL 애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연동을 목표로 하는, 즉 .NET 핵심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한 윈도우즈 애저 앱 패브릭,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1년 4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애저 소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제 애저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서비스 구성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고 사용자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이제 서비스가 사용자 늘어나는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규모 서비스를 구축을 해놨는데 사용자가 줄어드는 경우에 이때는 당연히 낭비가 심하겠죠. 회선 비용이나 서버 비용이나 낭비가 심합니다. 그렇다면 윈도우 애저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구축하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윈도우 애저 클라우드 안에 서비스를 만들어서 올려놓으시게 되면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가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용자가 줄면 또 이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요. 즉 클라우드 안에 거대한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이제 개발자들은 규모에 상관할 필요 없이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면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윈도우즈 애저의 유일한 특징은 아니지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저 서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국은 아직 정식 서비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애저에 가입해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계정, 지금 저도 그렇지만 테스트 계정을 받아서 테스트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애저 홈페이지는 위에 있는 링크와 같고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현재 애저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가격이나 서비스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테스트 계정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MSDN 블로그입니다. 참고하시면 테스트 계정을 얻는 방법이나 테스트하는 방법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 애플리케이션은 일단 3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SQL 애저 클라우드에 간단한 DB 테이블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애저 클라우드에 WCF 서비스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폰 어플리케이션에서 WCF 서비스를 통해서 DB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SQL 애저에 간단한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sql-azure.com에 윈도우 애저 계정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국은 정식 서비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받은 테스트 계정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실 일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 설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생성, 방화벽 설정. 이 모든 설정 과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커넥션 스트링을 확인해서 이 정보를 저장해 두셔야 됩니다. 직접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라이브 아이디로 접속을 하시고, 일단은 이게 무료 계정으로 발급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현재 발급받은 프로젝트에, 빔 프로젝트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시려면 먼저 사용자 동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 간단하게 관리자 계정을 만들겠습니다.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는 없으니까 적당한 이스트 아시아를 선택하고 서버를 만들겠습니다. 이 어드민 계정으로 서버가 만들어졌고, 현재 데이터베이스 네임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저희가 데모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엠비어스 콘택트라는 DB를 만들 거고, 다른 설정은 건드리실 필요 없이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DB가 생성이 됩니다. 이 DB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방화벽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SQL 애저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방화벽 모든 접근을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IP로 접속을 해서 하시려면 방화벽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파이어월 세팅 중에서 보시면 체크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Allow Microsoft Service Access to this server.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제 add 룰을 추가하시고, 여기 보시면 네임이 있는데 myPC라고 하시고, 아래 보면 IP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이거 IP 어드레스, 허용하는 IP 어드레스의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 현재 IP 어드레스 하나로 일단 레인지를 지정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myPC라는 IP 내역을 허용을 하게 되고, 데이터베이스로 돌아가시면 방금 만든 MBS 컨택트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이 이 연결 문자열. 이 연결 문자열 같은 경우는 따로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SQL 애저 서비스의 주소와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나 윈도우즈 애저에 접속할 때도 이 정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장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되면 SQL 애저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서비스 설정이 끝났으니까 실제로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방금 만든 MBS 컨택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여기 접속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커넥트라는 스트링이 필요한데, 먼저 서버 주소를 복사해서 서버 이름에 넣으시고, 로그인 아이디와 물론 관리자 계정입니다. 로그인 아이디와 로그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방금 만들었던 MBS 컨택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테이블을 만들려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새 쿼리를 누르시면 쿼리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미리 만들어뒀던 간단한 테이블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금 만들었던 MBS 컨택트라는 DB에 컨택트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네임과
폰 넘버라는 그 두 개의 필드를 집어넣습니다. 매우 간단한 형태죠. 여기서 실행을 하시면 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이 상태가 바로 이제 SQL Azure 데이터베이스 안에 방금 만든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방금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까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SQL Azure에 저희가 원하는 MBS 컨택트라는 데이터베이스와 컨택트라는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 SQL Azure는 여기서 설정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Azure에 올릴 WCF 서비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 WCF 서비스가 하는 일은 결국 윈도우 폰 어플리케이션이 SQL Azur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매니지드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결국 DB와 윈도우 폰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주는 역할이고, 이 Azure용 WCF 서비스를 개발하시려면 먼저 윈도우 Azure 툴과 SDK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링크로 가시면 윈도우 Azure 툴과 SDK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윈도우 Azure 툴kit과 SDK를 설치를 하시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 새로운 프로젝트 템플릿이 추가가 됩니다. 이 템플릿 중에 클라우드 윈도우 Azure 프로젝트라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윈도우 Azure와 연결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으로 롤을 선택하고 이제 롤 프로젝트에 데이터 모델을 추가해서 SQL Azure에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WCF 서비스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WCF가 서비스할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과 그리고 데이터 계약이 있는데, 두 가지를 구현하는 걸로 WCF 서비스 구현은 끝납니다. 그럼 방금 소개해드린 과정을 따라서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 Azure 툴과 SDK를 설치하시면 인스톨 템플릿에 클라우드라는 항목이 생기고, 여기서 윈도우 Azure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서비스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의 이름은 MBS 컨택트 서비스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예, 바로 롤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는 WCF 서비스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이 항목 중에서 WCF 서비스 웹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웹롤의 이름을 MBS, 예, 이름만 바꾸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솔루션 안에 두 개의 프로젝트가 생기는데, 이제 MBS 컨택트 서비스 롤이라는 방금 만든 그 롤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 모델을 추가를 하는데, add new 아이템을 선택을 하시면 템플릿 중에 데이터 그리고 ADO.NET 엔터티 데이터 모델이라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 이 엔티티 데이터 모델이 실제로 SQL Azure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적당한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예, 바로 직접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려는 마법사가 나오고, 넥스트를 누르신 다음에 New Connection을 누르면 이제 서버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는데, 아까 저장해뒀던 커넥션 스트링을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서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서버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사용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을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콤보 박스를 클릭하시면 SQL Azure에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것은 MBS 컨택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나오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엔터티 모델이 추가가 되는데, 이제 커넥션 스트링을 포함시킬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은 뭐 보안상 문제라면 포함시키지 않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간단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yes를 선택을 하시고,
이 아래에 있는 엔터티 이름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코드에서 똑같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이름이 맞는지를 한번 봐두시고 넥스트를 누르면 잠시 기다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현재 SQL 애저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고 저희가 만들었던 컨택트라는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피니쉬를 누르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자동으로 데이터 모델이 나올 겁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간단한 테이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간단한 컨택트라는 테이블이 엔터티 데이터 모델로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고 이거를 사용해서 WCF 서비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에는 두 가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먼저 iService1.cs 파일에 보면 샘플로 들어있는 서비스 컨트랙트와 데이터 컨트랙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비스 컨트랙트는 이 WCF 서비스가 어떤 내용, 뭘 서비스할 거냐를 나타내는 거고 데이터 컨트랙트는 어떤 데이터를 서비스할 거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서비스할 내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터 컨트랙트부터 먼저 바꾸면 방금 데이터베이스 안에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 안에 만들었던 그 테이블에 맞게 두 개의 필드, 네임과 폰 넘버를 다루는 데이터 컨트랙트를 생성을 하시고 서비스 컨트랙트는 오퍼레이션 컨트랙트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두 가지를 지우시고 서비스 컨트랙트는 오퍼레이션에 관해서는 총 세 가지를 만들 겁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 그 서비스의 모습이 사용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서 add contact는 이제 그 연락처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delete contact는 연락처를 삭제하는 것, 그리고 get contact는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연락처 정보를 얻어오는 이 세 가지를 서비스를 할 겁니다. 실제로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WCF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윈도우 폰에서 연락처를 추가하고 또는 추가된 연락처를 삭제하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연락처를 얻어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겁니다. 자, iService1.cs 파일은 정의가 다 끝났으면 데이터 컨트랙트와 서비스 컨트랙트 정의가 다 끝났으면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파일은 이 service1.svc.cs 파일입니다. 아까 샘플로 들어있던 두 가지 서비스 컨트랙트에 대한 내용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구현할 세 가지 서비스로 바꾸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iService1.cs에서 정의했던 add contact, delete contact, 그리고 get contact 세 가지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add contact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DB 추가할 때, 데이터 모델을 추가할 때 그 엔터티 이름을 잘 확인하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봤던 거와 똑같이 ambiguous contact entities가 있고 이제 여기서 새로운 컨택트를 연락처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 delete contact는 그 현재 입력된 사용자 이름과 맞는 정보를 지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get contact는 모든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컨택트 정보를 가져오라는 리스트 형태로 가져오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F5를 눌러서 컴파일하고 디버그를 하시면 실제로 지금까지 만든 WCF 서비스가 실행이 됩니다. 다만 현재 상태는 이게 아까는 분명히 WCF 서비스를 만들어서 윈도우 애저에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윈도우 애저에 올라간 게 아니라 로컬 PC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서비스를 윈도우 폰 클라이언트와 연동이 끝난 뒤에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한 뒤에 실제로 윈도우 애저에 올리겠습니다. 일단 로컬 PC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브라우저에 이 화면이 뜹니다.
서비스 1 서비스가 서비스 되고 있고, 현재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주소가 이 서비스의 주소입니다. 이거를 일단 보관을 해 두시고, 아까 커넥션 스트링과 동일하게 일단 보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WCF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 주소입니다. 실행이 되는 상태를 확인을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윈도우 폰 클라이언트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WCF 서비스의 구현이 끝났으면 윈도우 폰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차례입니다. 윈도우 폰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인 윈도우 폰 어플리케이션 템플릿에다가 WCF 서비스의 레퍼런스를 추가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 레퍼런스를 네임스페이스에 추가하기만 하면 아주 간단한 형태로 웹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UI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가 있고, 그 아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가 있고, 그 밑에 ad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에 입력한 정보가 SQL Azur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된 정보들은 이 아래에 있는 리스트 박스에 쭉 나열이 되게 되고, 이 리스트 박스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가 됩니다. 이 간단한 기능을 하는 데모 애플리케이션이고, 실제로 SQL Azure 데이터베이스를 거쳐서 윈도우 애저에 있는 WCF 서비스를 통해서 윈도우 폰이 이 SQL Azure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UI 형태는 이렇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레퍼런스를 추가하는 거고, 서비스 레퍼런스 항목을 오른쪽 클릭하시고 Add 서비스 레퍼런스를 하시면 이제 서비스의 주소를 입력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아까 저장해 놨던 WCF 서비스의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고를 누르시면 현재 실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항목이 나오고, 여기에 add contact, delete contact, get contact라는 만들었던 오퍼레이션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상태는 WCF 서비스가 실행 중인 상태여야 됩니다. 아까 서비스를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하시고 중단하셨으면 당연히 이게 나타나지 않고 계속 실행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퍼레이션들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네임스페이스를 변경합니다. 컨택트 서비스 프록시라는 이름으로 네임스페이스를 변경을 했고, 이제 서비스 레퍼런스를 추가하시면 여기 방금 추가한 레퍼런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 구현부를 보면 이 부분은 코드가 간단해서 미리 만들어 놨는데, 추가할 네임스페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system.component 모델을 추가하시고, 또 방금 만들었던 서비스 프록시라는 서비스 레퍼런스를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고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코드는 이게 전부고, 세 가지 서비스, 저희가 만들었던 컨택트 정보를 가져와서 리스트에 뿌리는 것하고, 그리고 컨택트, 연락처 정보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연락처 정보를 삭제하는 것. 일단 생성자 부분에서 각 서비스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합니다. 세 가지 서비스가 끝났을 때 어떤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할지를 일단 설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리바인드 데이터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만들 서비스에 있는 get context, 이 컨텍스트 정보를 모두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실행을 해서 현재 리스트 박스에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채우기 위한 그런 간단한 핸들러입니다. 보시면 get context complete는 이제 컨텍스트를, 연락처 정보를 가져오는 작업이 끝났을 때 불리는 이벤트 핸들러고, 당연히 끝났을 때는 에러가 아닐 경우에 리스트 박스에 사용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이벤트 핸들러고, 그 다음에 연락처 추가가 끝났을 때 불리는 이벤트 핸들러는
에러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 단순히 그 추가한 결과를 다시 리스트 박스에 불러와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딜리트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에러 없이 수행이 됐을 경우에는 리바인 데이터를 호출을 해서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리스트 박스로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UI에서 이 add와 delete 버튼에 대한 버튼 클릭 이벤트 핸들러도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텍스트 박스 1, 그 이름에 대한 텍스트 박스가 비어 있으면은 당연히 바로 리턴을 해버리고, 또 전화번호 필드도 비어 있으면 리턴 해버리고, 만약에 둘 다 비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add contact async라는 그 메소드를 통해서 두 개의 내용을 추가라는 겁니다. 연락 DB에 추가하는 아주 간단한 형태고, delet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delete는 현재 있는 항목 중에 한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한 아이템이 없으면 바로 리턴하고, 선택한 아이템이 있으면 그 중에 이름을 떼어내서 DB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일단 실행을 해보시고요. 예,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현재 가운데 리스트는 비어있는 상태고 네임과 폰 넘버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임에는 test1, 전화번호로는 하고 add를 누르면 리스트에 추가가 되고, 두 번째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세 번째 데이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폰 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SQL a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add를 눌렀을 때 굉장히 순간적으로 반영됐지만 사실은 WCF 서비스를 통해서 SQL a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delete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delete는 아이템을 선택을 한 뒤에 delete를 누르시면 해당 내용이 삭제가 되고, 물론 이 내용은 리스트에서만 삭제되는 게 아니라 DB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적당한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하시고, 폰 클라이언트를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하셔도 DB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저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까지는 WCF 서비스를 윈도우즈 애저가 아닌 로컬 PC에서 실행을 해서 하는 과정이었고, 실제로 이제 WCF 서비스 이제 방금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보통 이 테스트 과정까지는 로컬 PC에 진행을 하시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실 때는 당연히 윈도우 애저에 올려야겠죠. 그래서 방금 만든 WCF 서비스를 윈도우 애저에 올리고 이제 윈도우 폰 클라이언트에서 실제로 윈도우 애저에 접속을 해서 똑같은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폰 클라이언트를 먼저 종료를 하시고, WCF 서비스 동일하게 종료를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계속 실행 중이었던 서비스를 종료를 하시고, WCF 서비스를 애저에 올리기 위해서는 빌드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현재는 그 디벨롭먼트 패브릭이라는 SQL 윈도우즈 애저 SDK가 제공하는 실행 환경 내에서 로컬에서 에뮬레이션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였는데, 실제로 윈도우 애저에 올리기 위해서는 설정을 무시하고 이 퍼블리쉬를 선택을 하시면 디플로이 윈도우 애저 프로젝트를 서비스 패키지 온리로 하면 에뮬레이션 환경을 무시하고 서비스에 올릴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OK를 클릭하시면 이제 윈도우즈 애저용으로 다시 빌드를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탐색기가 뜨면서 두 파일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하나는 서비스 파일이고 서비스 설정 파일인데, 이 파일들을 실제로 윈도우 애저에 올리셔야 합니다. 일단 바탕화면에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이 두 파일을
윈도우 애저에 올릴 예정이고, 윈도우 애저를 다시 실행을 하면, 예, 윈도우 애저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시고, 예, 얼마 전에 윈도우즈 애저 포탈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포탈로 사용을 하겠냐는 물음인데, 새로운 포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윈도우 애저 플랫폼의 초기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선택해야 할 항목이 많아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할 일은 WCF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좌측 상단에 있는 New Hosted 서비스를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럼 입력을 해야 될 항목들이 쭉 나오고, 서비스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참고용 이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참고할 수 있는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문제는 바로 아래에 있는 그 URL 프리픽스로 만들라는 내용인데, 이 URL 프리픽스는 절대로 다른 사용자와 이름이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이름이어야 되고, 만약 윈도우 애저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개발자나 사용자가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프리픽스와 뒤쪽에 있는 이 .cloud app .net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WCF 서비스의 주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저장을 해놓고요. 예, 앞으로는 방금까지 사용했던 이 로컬호스트 주소가 아니라 이 윈도우 애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름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과 관련 그룹을 선택하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는 Anywhere US로 두시고, 관련 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개발을 하실 때 가능하면 여러 개의 서비스를 관련 그룹으로 묶어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옵션인데, 현재는 단 하나의 서비스만은 올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안 하셔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옵션 같은 경우는 가장 위에 있는 게 임시 환경, 그러니까 실제로 제품을 서비스하는 환경이 아니라 테스트나 기타 용도로 쓸 임시 환경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아래 보면 프로덕션 엔바이러먼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제품을 서비스할 환경에 올릴 것이냐인데, 지금은 단순히 테스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다를 뿐이지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네임은 비슷하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보통 디플로이먼트 네임에 버전까지 같이 올리기도 합니다. 이쪽이 더 나중에 알아보기가 유용하겠죠. 이제 패키지 로케이션은 방금 WCF 서비스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패키지 형태로 빌드를 했기 때문에 그 두 파일, 아까 그 바탕화면에 복사했던 패키지 파일과 설정 파일,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찾아서 서비스 파일과 설정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이 서비스가 레디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윈도우 애저 플랫폼 사이트에 저희가 만든 WCF 서비스가 올라가서 레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약 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실수했던 게 등록 과정에서 엠비어스 컨택트 서비스 프리픽스를 나중에 윈도우 폰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 프리픽스가 아니라 보시면은 MBS 컨택트 서비스 밑에 MBS 컨택트 서비스 09 버전 정보는 어떤 디플로이먼트 타입에 보면 DNS 네임이 있습니다. 이 프리픽스가 저희가 사용해야 될 이름이고, 이 이름을 복사해서 다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방금은 그 위에 있는 MBS 컨택트 서비스 클라우드 앱.net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래쪽에 있는 방금 복사한 알 수 없는 형태의 프리픽스 클라우드.net, 이게 이제 실제로 윈도우 폰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해야 될 주소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WCF 서비스를 실제 윈도우 애저에 올려서 실행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윈도우 폰 어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WCF 서비스는 윈도우 에즈에 올려서 실행할 준비가 끝난 상태고, 윈도우 오픈 클라이언트를 수정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때까지 동일한 서비스를 올렸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에 접속하는 주소만 바꾸면 되고, 그 주소를 바꾸려면 솔루션 탐색기에 하단에 보면 서비스 references client config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여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로컬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로컬 주소를 방금 확인한 그 긴 형태의 주소, 윈도우 애저 사이트에서 DNS 이름이라고 발급한 주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엔드포인트 어드레스 부분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실제 로컬 호스트가 아니라, 로컬 PC가 아니라 실제 윈도우 애저 서비스에 있는 방금 올린 WCF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컴파일을 하시면, 예. 이 테스트로 넣었던 DB 정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 저희가 지금 한 거는 WCF 서비스를 윈도우 애저에 올린 거지 SQL 애저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 과정에서 진행했던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던 내용이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예. 제대로 동작을 하는군요. 삭제도 예. 실행 과정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WCF 서비스의 위치가 바뀐 것 뿐이기 때문에 로컬 PC에서 윈도우 애저로 올라간 것 때문에 실제로 실행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것으로 처음에 데모 애플리케이션 개요를 말씀하면서 소개해드렸던 DB 테이블을 SQL 애저에 만들어서 올렸고, 그 다음에 WCF 서비스를 실제 윈도우 애저에 올렸고, 연결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걸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윈도우 애저 툴킷 for 윈도우즈 폰 7이라는 이제 새로운 툴킷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 주소에 가서 확인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망고와 그리고 기타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템플릿들이나 샘플 코드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애저 연결에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윈도우 애저와 윈도우 오픈 클라이언트 연결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